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HLB 그룹 주가는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 전부터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옆으로 가는 구간이 그나마 밑으로 추세가 하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어야 이제 이동평균선을 일격이 좁혀지는 기술적으로는 그립고 말 그대로 기간 조정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나눠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뚜렷한 이슈 또 어떤 결과들이 베트남에서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지지부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 고점이 69,000원 형성된 이후에 거의 42,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도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 베트남 보건부하고 WHO하고 이 기준 정립,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 승인에 대한 기준 정립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백신 해서들로다가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죠. 국제백신연구소의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역시 핀포인트의 출처고요. 항상 이 기사나 글들은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이런 글들이 있구나 하고 우리도 이 백신연구소의 나노코박스 승인을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듯이 우리도 주식에 대해서 뉴스나 기사들은 참고 찌라시 정도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제백신연구소의 나노코박스 승인을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핀포인트 백청은 기자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 3일 베트남 출신 국제백신연구소 웅우옌 후원 박사가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 백신은 긴급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이며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최종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용 가능한 최적의 증거를 기반으로 승인됐다. 즉 나노코박스에 대해 면역 원성을 사용해 승인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화이자, 모더나, 얀센도 완벽하게 이 떤 증거를 그러니까 최종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내준 게 아니라 원체 다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최적의 증거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용 가능할 수 있지 않냐라는 최적의 증거로 기반해서 승인이 됐는데 우리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이 정도의 유연성은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유형의 얘기가 됩니다. 저 예전에도 나온 기사지만 이 보효능에 대한 평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어서 늦어진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한 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WHO하고 정립한 이런 상황까지 오긴 것 같습니다. 자, 헌 박사는 이어 긴급한 상황에서 백신의 허가는 사용하기에 앞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긴급한데 완벽하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잠재적 위험과 승인의 이점 두 가지의 규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과연 승인과 그리고 이 코로나가 퍼지는 것 과연 어느 게 더 이점이냐는 거죠. 코로나를 막는 게 이점인가 아니면 부작용이 적은 게 이점인가 이런 거를 잘 살펴봐서 잠재적 위험과 승인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현재 나노코박스의 효능의 점은 렌셋에 한번 실렸죠. 40일째 최고 반응에서 항수치와 중화항체 효과가 모두 회복 결정 수치보다 높았고, 즉 나노코박스가 90일까지 면역이 유지됐고 강력한 면역 반응도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에 대한 유연성,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딱딱하게 꽉 틀어막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풀어주는 게 사실은 이 좀 낫지 않나. 나도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뉘앙스의 이런 기사와 글이 됩니다. 음, 대차 잔고는 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차 잔고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차 잔고는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대차 잔고라기보다는 대차 거래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매도는 대단하죠. 어제도 9% 나왔습니다. 예전 물량, 예전에 이제 대차 거래한 이런 이 물량인 것 같고 자, 신규 수량이 뭐 6만 주, 6천 주 이렇게 약하고 상한 수량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나 이 대차 거래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공매도는 대단한데 뭐 7%, 8%씩 나오긴 하는데 신규 수량이 뭐 4만 주, 3만 주, 만 주 정도로 상한 수량이 좀 더 많고 해서 일단 대차 거래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매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뭐 HL 생명과학 같은 경우 2만 3천 원대 갔다 14,000원 갔는데
여기서 뭐 공매도 하려고 대차 거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HLB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6만 원 갖다 42,000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나 공매도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 보고, 이 HLB나 HLB 생명과학을 가만히 보면 HLB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자, 240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장중에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면 자, 월봉에서 일단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이 자리 깨면 제가 추세가 엄청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20주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못 지켜주면 추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다른 HLB 제약들도 잠깐 반등해주고 있는데, 자,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 HLB 제약을 보면 월봉에서 이제는 제법 많이 떨어졌죠. 특히 전환사채의 물량으로 인해서 어제 좀 급락해서 많이 놀라셨을 건데, 사실 전환사채 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량이 갑자기 나오고, 예전에 싸게 이 물량을 받은 거라 돈이 급해서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기술적으로 자리 하나를 보면, 자, 이렇게 20개월 선이 자리가 된다고 그랬죠. 아직 깨지 않고 있고, 가격으로 보면 14,350원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이동평균선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맞추는 뭐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대응하고 어느 자리를 깨면 매도, 어느 자리를 깨면 매수, 또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때도 어느 자리를 난 돌파하면 매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 깨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면 예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하단을 그려놓은 가격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돼요. 여기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면 추세는 더 깨져요. 엄청나게 밀려져 있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한번 추세 우하향을 타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려는 경향이 있고, 한번 추세 우상향을 타면 중간중간에 실수는 있어도 결국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나노젠의 나노코 박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분이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사실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넥스트 사이언스를 보면 역시 월봉에서 일단 꽤 급등했죠. 여러 가지 이슈, 나노젠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꽤 급등했다가, 자, 이제 좀 떨어지거나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조정이 들어왔거나 떨어졌을 때 우리 지지선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느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지, 이동평균선 그런 걸 말해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10개월 선인 18,600원대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지금 18,850원이죠. 좀 아슬아슬하고, 주봉에서는 벌써 저번 주에 제가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지금 HLB 이 생명과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2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HLB를 깨놨기 때문에 복귀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넥스사이언스는 저번 주에 깼기 때문에 저번 주에 그냥 추세가 무너졌는데, 일단은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차트를 해석할 때는 먼저 장기적인 차트가 먼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에 살아있다면 하루 이틀 떨어져서 다시 돌아나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는 일단 이날 언제냐면 10월 27일 날 형성된 저점의 가격이 17,300원, 즉 전저점들이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주는 구간이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HLB 파워나 지트리벤트를 보고 있는데, 지트리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참 대응하기가 쉬운 게, 물론 HLB의 피인수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5개월 선을 기준으로 5개월 선 가격이 13,700원인데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특히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5만 원대 하던 주식이 15,000원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나갈 확률이 더 크고, 또한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5순위의 차이 있죠. 이번 주에 5순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지켜주고 돌아나가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로 이 상향이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봉에서는 이렇게 11선 그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명선으로 알려진 21선 이탈 여부만 체크하고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상승할 수 있기도 하죠. 내각이된 HLB 파워는 꾸준히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결국 20개월 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개월 선이 1,500원대죠. 오늘 저점이 1,600원대이기 때문에 1,600원부터 1,500원까지 분할로 매수해서 대응하면 나중에 20개월 선 찍고 돌아나갈 때 수익권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뉴스나 재료도 중요하지만 뉴스 재료와 같이 차트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조금 명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